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살펴볼 것은요. 2021년도 전기기능사 실기가 약간 변경이 되었는데요. 한국전기설비규정, 즉 KEC의 규정에 따라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서 전기기능사 실기도 약간의 변경이 되었었는데 거기에 제어함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제어함 작업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큐넷의 공개 문제에 비추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전과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또는 다른 유의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제어함 작업을 위주로 해서, 제어판에서 작업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살펴볼 거고요. 배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개 문제를 한번 보시고 한번 찬찬히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회로선의 색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유의사항 10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번에 보시면 주회로는 2.5 스퀘어의 전선, 그리고 보조회로는 1.5 스퀘어의 전선, 황색을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선에 굵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고요. 주회로가 약간 두껍고 보조회로가 조금 덜 두꺼운 이렇게 크기는 변경이 없고요. 굵기는 자 밑에 보시면 주회로의 전선의 색상은 L1은 갈색 일상이죠. L2는 흑색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L3는 회색을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도체, 즉 접지는요. 2.5 스퀘어, 즉 굵기는 역시 변화가 없고요. 대신 색깔이 녹색, 황색이 섞여 있는 전선으로 배선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라운드상 자, 보시면 여기가 흑색이고요. 그 다음에 세컨 라운드 이상이죠. 자, 이게 적색이고요. 그 다음에 서드 라운드 삼상이죠. 그 다음에 청색. 그 다음에 접지선은 녹색.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표기법도 L1, L2, L3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아래 설명에 나왔다시피 이쪽은 갈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두 번째 상은 흑색,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은 회색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접지선 P2라고 표기가 변경이 되었고요. 여기는 황색과 녹색이 같이 있는 전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상에는 이렇게 녹색에서 황색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두 선이 색깔이 하나는 황색, 하나는 녹색 이렇게 선이 두 개가 보이는 이런 전선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모터와 연결되는 부분은 U, V, W, E 이렇게 되는 부분은 U, V, W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접지선이 P라는 표기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색깔을 흑, 적, 청, 녹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갈, 흑, 회, 황록 이런 식으로 색깔에 맞추어서 상에 맞추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옛날에는 R상과 T상 즉 흑색과 청색의 선을 인출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갈색과 회색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인출을 하셔가지고 단상으로 전원 테스트를 한 다음에 동작이 되면 채점 기준에 들어가게 되는 그렇게 형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면을 한번 적용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변경 전에는 여기 R, S, T, E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나타내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선 색깔이 자, 흑, 적, 청, 녹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변경된 규정으로 보시면요. 자, 위쪽이 L1, L2, L3, PE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급되는 재료 자체도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으로 작업이 될 거고요. 요즘은 이제 전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보통 케이블로 사시 케이블이라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사시 케이블 색상도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 이렇게 되어 있는 사시 케이블이 지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원 인출하는 부분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셨을 때 흑적 청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 그 전선이 재고량이 좀 많아가지고 흑적 청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경우 있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선 색깔은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이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셔가지고 상에 맞게끔 작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유의사항은요. 자, 12번인데요. 12번. 자, 요 유의사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즈 홀더 1차 측 주회로는 각각 2.5 스퀘어의 갈색과 회색 전선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퓨즈 홀더 2차 측 보조 회로는 1.5 스퀘어의 황색 전선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퓨즈 홀더에는 퓨즈를 끼워 놓아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보시면 퓨즈를 기준으로 해서 자, 왼쪽을 1차 측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2차 측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퓨즈가 우리가 세로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위쪽을 보통은 1차 측을 작업을 하고요. 밑에 쪽을 2차 측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이 유의사항이 시험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독관의 주관에 따라서 1차와 2차를 다 황색 전선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 전에 기존의 색상대로 흑색과 청색으로 작업을 하고 2차 측은 황색으로 작업을 하라. 이렇게 감독관의 주관이 약간 반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험지에 명시가 되면서 아주 명확해졌는데요. 자, 1차 측은 주회로로 무조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퓨즈 위쪽 부분을 1차 측으로 작업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측. 자, 2차 측에는 지금 보시면 2차 측에는 보시면 황색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변경된 도면을 보시면요. 자, 퓨즈를 기준으로 해서 자, 왼쪽이 1차 측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2차 측입니다. 그래서 황색으로 작업을 하는 데는 딱히 전선의 색깔을 명시해 놓지 않았죠. 그 다음에 1차 측인 부분은 갈색과 회색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작업을 하실 때 퓨즈의 1차 측을 꼭 이렇게 맞춰서 주회로선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보통은 이쪽을 황색으로, 이쪽 부분을 1차 측을 황색으로 작업을 했을 때는 보통 EOCR의 1번과 3번 핀에다 작업을 하죠. 그래서 1번과 3번에는 지금 여기에 색깔선과, 그러니까 흑색과 황색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청색과 황색선이 동시에 물리는, 규격이 다른 전선이 동시에 물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까지 1차 측까지 갈색과 회색, 즉 주회로선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EOCR 1번 핀 그리고 3번 핀에서 같은 색깔선입니다. 같은 색깔선을 물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선이 정확하게 물려 있는지 나중에 벨 테스터기로 확실하게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건 유의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실격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유의사항에 유의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좀 보시면서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이 된 사진인데요.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이쪽에 황색선이 물려 있죠. 그리고 밑에도 2차 측에도 황색선이, 이쪽이 위쪽이 1차 측이고요. 이 밑에 쪽이 2차 측. 보통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위쪽이 1차 측으로 작업을 하죠. 자, 그래서 변경 후에는 지금 색깔선이 지금 이쪽이 갈색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1차 측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 2차 측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장에서 이 부분을 어기시게 되면 눈으로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측과 2차 측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처럼 그냥 이렇게 황색으로 작업을 하시면 바로 표가 나죠. 바로 표가 나기 때문에 바로 걸릴 수 있는, 바로 실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꼭 유의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차 측의 부분은 무조건 주회로선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유의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유의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인데요. 자, 8핀 소켓을 사용하는 기구, 자, 타이머, 릴레이, 플리커 릴레이, 그리고 온도 릴레이, 플로트레스 스위치, 자, 등은 기구의 구분 없이 지급된 8핀 소켓 베이스를 적용하여 작업합니다. 자, 그래서 각 기구에 해당하는 소켓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8핀 소켓이 보통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이 그냥 8핀 릴레이 소켓입니다. 릴레이, 8핀 릴레이 소켓이고요. 그 다음에 8핀이죠. 자, 그리고 이쪽은 8핀 타이머 소켓이라고 보통 우리가 명명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기구들 중에 요 릴레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타이머 소켓들을 사용합니다. 타이머, 플리커 릴레이, 온도 릴레이, 플로트레스 스위치. 자, 이런 분들은 다 타이머 소켓을 사용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릴레이도 8핀 릴레이도 원형 8핀 릴레이를 쓰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여기 보시면 이 규격이 요 그림이 지금 크기가 다르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요 릴레이 소켓이 조금 더 작습니다. 이게 작고요. 작고 이쪽이 좀 더 크죠. 자, 좀 더 큽니다. 근데 요 가운데 있는 원형 8핀 릴레이가 들어가는 이 부분은 크기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8핀 릴레이 소켓, 요 릴레이 소켓에다가 타이머를 꼽아도 되는데 타이머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벗어나게 되죠.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커서 벗어나게 되는데 8핀 타이머 소켓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릴레이를 만약에 있다가 8핀 릴레이를 꽂게 되면 이렇게 릴레이는 좀 작기 때문에 요만한 크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호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근래 전기 기능사는 전부 다 8핀 타이머 소켓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핀 타이머 소켓으로만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릴레이를 꼽든 아니면 타이머를 꼽든 아니면 플리커 릴레이 꼽든 자, 이런 식으로 도면이 변형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릴레이 소켓은 따로 지급되지가 않을 거고요. 이 8핀 릴레이 소켓은 이제 지금은 지급이 되지 않을 거고 이제 8핀 타이머 소켓으로 통일돼서 자, 통일해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부품을 보시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그냥 그대로 부품을 고정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핀 릴레이 소켓과 8핀 타이머 소켓이 이 가운데 부분이 호환이 되기 때문에 핀 번호 자체도 이쪽 부분에서 이쪽 부분이 1번부터 시작을 하죠. 자, 마찬가지로 타이머 소켓도 이쪽이 1번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순서가 돌아가게끔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어떠한 부품이 나오더라도 요즘은 이제 이런 부품이 안 나오니까요. 8핀 소켓이 8핀 타이머 소켓만 나오더라도 당황해하지 마시고 그냥 도면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유의사항인데요. 자, 20번인데요. 자, 보호도체 접지의 결선은 도면에 표시된 부분만 실시를 하고요. 보호도체 접지는 입력 전원 단자대에서 그 다음에 제어판의 단자대를 거쳐서 출력 부하 단자대까지 결선을 하고요. 자, 도면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모든 보호도체 접지는 입력 단자대의 보호도체 단자대 PE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외부로의 보호도체 접지 결선은 따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유의사항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전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추측을 해본다면 이 유의사항은 플로트리스 스위치 때문에 들어가 있는 유의사항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자, 다른 부분들은 그 부품 기기들과 접지를 연결할 일이 없는데요. 유독 플로트리스 스위치는 일반적인 접지, 그러니까 다른 접지들과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플로트리스 스위치 쪽 보면요. 자, 수위를 검출하는 부분이 E1, E2, E3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배관도에서 이렇게 선 두 개를 인출을 하죠. 규격에 맞게끔 인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자, 주회로선의 접지도 있고 여기도 지금 접지가 있죠. 자, 그래서 주회로선에 있는 접지 부분과 플로트리스의 지금 E3라고 하는 여기가 지금 핀 번호가 7번, 8번, 1번이 될 건데요. 자, 플로트리스 스위치의 1번 핀과는 전부 다 이 접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20번에 관한 내용은 요 플로트리스 스위치를 작업할 때 외에는 따로 뭐 온도 릴레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타이머나 플리커
뭐 이런 부분을 작업할 때는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데, 자, 플로트리스 스위치를 작업할 때는 꼭 단자대 그 입력 전원에 있는 그 P2라는 보호도체 접지 부분과 꼭 같이 연결을 해줘야 된다. 그 부분에서 꼭 연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유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플로트리스 스위치에 대한 과제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는 꼭 플로트리스 스위치의 1번 핀을 접지 부분과 전부 다 결선을 해줘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살펴보셨으면 일반적인 이제 소음자에 대한 유의사항 부분은 바뀐 부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좀 유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 살펴보았는데요. 바뀐 부분도 있고 기존과 비슷하게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은 기존처럼 비슷하게 하시고요.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 포인트를 두시고 작업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해주시면요. 아마 뭐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전기기능사 실기 부분, 바뀐 부분에 대한 소음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